60대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퇴직 후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직업 중 하나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집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비교적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60대 후반인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경비 경력이 한 번도 없는데 채용될 수 있을까?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할까? 24시간 격일 근무를 내 몸이 견딜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런 질문에 현실적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에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실제로 중장년층의 진입이 활발한 직종입니다. 법적으로도 일정한 나이가 넘으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다는 일률적인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0대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비원 채용에서는 나이보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 주민과 대화하는 태도, 근무시간 준수, 출퇴근 거리, 신임 교육 이수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현실적인 취업 나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0세에서 64세 정도라면 경비업에 처음 진입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편입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했다면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공고가 있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병원, 학교, 상가, 공장 경비와 주차 관리 업무까지 선택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65세에서 69세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단순히 월급이 높은 일자리보다 업무 강도와 근무 형태를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대규모 아파트의 24시간 격일 근무가 부담스럽다면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주간 경비, 학교 당직, 주차 안내 같은 일자리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70세가 넘었다고 취업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과 경력을 인정받아 계속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신규 지원자는 선택 가능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단지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주간제, 단시간 근무, 소규모 건물, 안내와 주차 관리 업무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결국 주민등록상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해진 근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62세라도 무릎과 허리 상태가 좋지 않고 야간 근무가 어렵다면 채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8세라도 매일 운동하고 주민 응대가 원만하며 결근 없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경비원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할까요? 많은 분이 경비실에 앉아서 외부 차량을 확인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현장의 업무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경비실 근무, 외부인 출입 확인, 단지 순찰, 차량 안내, 주차 질서 관리, 택배 차량 안내, 화재나 누수 같은 비상 상황 보고, 분리수거 정리, 낙엽과 눈 정리, 주변 환경 점검, 주민 민원 접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따라서는 CCTV와 출입관리 장비를 확인해야 하고,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을 통해 관리사무소와 업무 내용을 공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컴퓨터 기술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자 확인, 사진 촬영, 전화번호 검색, 단체 대화방 확인 정도는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경비원이라도 현장에 따라 업무 강도는 크게 다릅니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출입 확인과 순찰이 주된 업무이지만 다른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와 환경정리의 비중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에 적힌 월급만 보고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에서 하루 순찰 횟수는 몇 번인지, 분리수거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주차 관리와 택배 업무가 포함되는지, 실제 야간 휴게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채용에 불리할까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면접 시작부터 힘든 일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근무하기 위해 실제 업무를 확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취업한 지 한두 달 만에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것보다 시작 전에 업무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지원자와 회사 모두에게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 문제입니다. 경비원 취업에서는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명의 유무보다 현재의 근무 능력입니다. 30분 이상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지, 허리와 무릎에 반복적인 통증은 없는지,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을 때 어지럼증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력과 청력도 중요합니다. 작은 글씨나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의 말을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안경이나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은 24시간 격일 근무입니다. 하루 일하고 다음날 쉰다는 말만 들으면 휴일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침에 출근해 다음날 아침까지 현장에 머무르면서 주간 업무와 야간 순찰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해진 휴게 시간이 있더라도 낯선 공간에서 깊이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간에 주민 호출이나 출입 차량 대응이 자주 발생하는 현장이라면 실제 수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는 수면 장애와 건강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한 수면 장애, 반복적인 어지럼증이 있거나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한다면 격일 근무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조금 더 받더라도 건강이 무너지면 오래 일할 수 없습니다. 주간 근무는 월급이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생활 리듬을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60대 후반이거나 야간 근무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주간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비 경력이 없는 사람도 취업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실제 채용 공고 중에는 경력 무관, 학력 무관으로 모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면접에서 아무 경험도 없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전 직업의 경험을 경비 업무에 맞게 바꾸어 설명해야 합니다. 제조업에서 일했다면 안전수칙을 지킨 경험, 교대 근무 경험, 인수인계를 정확히 한 경험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운전직으로 근무했다면 시간 준수, 차량 흐름 파악, 사고 예방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했다면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고 불만을 조정한 경험이 강점이 됩니다. 사무직이나 관리직 출신이라면 보고, 체계, 기록 작성, 책임감, 조직생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경험도 규율과 책임감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관리자나 군 간부로 일했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지시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을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규칙을 정중하게 안내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록하며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은 관리사무소에 정확하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주민이 화를 낸다고 같이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말을 듣고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하고 권한 밖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입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신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은 총 24시간이며 일반적으로 3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에서는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 범죄 예방, 시설 경비 실무, 사고 예방, 장비 사용, 체포와 호신술, 직업윤리와 인권보호 등을 배웁니다. 이 교육은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경비 업무에 배치되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경찰 공무원 경력자, 경호 관련 공무원 경력자, 부사관 이상 군 경력자,
경비지도사 자격 보유자 등은 요건에 따라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신임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평생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후 오랫동안 경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을 분실했다면 과거 교육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재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임 교육을 무조건 자기 돈으로 먼저 받아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업체는 이수증이 있는 사람만 모집하지만 어떤 업체는 채용한 뒤 교육을 받도록 연결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지원기관에서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교육비 지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거주지 주변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신임 교육이 필수인지 채용 후 교육이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고용센터와 중장년 내일센터의 지원 과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 공인된 교육기관의 일정과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정식 교육기관인지, 교육 날짜가 취업 일정과 맞는지, 준비물이 무엇인지, 결석이나 지각 시 수료가 가능한지,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비원 일자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먼저 고용24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말고 건물 경비원, 시설 경비원, 주간 경비원, 격일제 경비원, 오피스텔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의 검색어를 함께 사용하십시오. 중장년 내일센터도 활용할 만합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취업상담, 생애 경력 설계, 전직 준비, 취업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거나 면접에 자신이 없다면 1:1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청 일자리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취업상담 창구도 확인해 보십시오.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나 건물 경비 자리는 인터넷에 널리 공개되지 않고 지역 취업기관을 통해 소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경비용 역업체의 차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일하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용 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면접 장소가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반드시 사용자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회사 이름, 계약기간, 임금 지급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력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60대 지원자의 이력서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채용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 연락처, 거주지역, 출퇴근 가능 시간,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이수 여부를 분명하게 적으십시오. 경력란에는 지금까지 다닌 모든 직장을 세세하게 적기보다 경비 업무와 연결되는 경험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안전수칙과 교대 근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와 불만을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시간 준수와 인수인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무단결근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지원 이유, 건강 상태, 주민 응대 태도, 장기 근무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지원했다거나 경비실에서 편하게 쉬며 일하고 싶다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경비 업무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왜 경비원으로 일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규칙적으로 일하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시간 준수와 안전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경험을 경비 업무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주민이 큰 소리로 항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말을 끝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권한 밖의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분리수거 업무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조건 싫다고 하거나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와 안전수칙을 알려주시면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실제 작업량과 근무 방법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야간 근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취업이 급하다고 무조건 가능하다고 답했다가 몇 주 만에 퇴사하면 본인에게도 손해입니다.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63세 박 씨는 제조업에서 퇴직한 뒤 경비원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경비 경력은 없었지만 신임 교육을 이수했고 매일 1시간씩 걸으며 체력을 관리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생산 현장에서 교대 근무를 했고 안전수칙과 인수인계를 철저히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민과 다투지 않고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은 관리사무소에 신속하게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아파트만 알아봤지만 채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버스로 30분 이내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고 결국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67세 이 씨는 급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24시간 격일제 대단지 아파트에 취업했습니다. 채용 전에 분리수거 작업량과 야간 순찰 횟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해보니 분리수거 업무가 많았고 휴게 시간에도 차량과 주민을 응대해야 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서 혈압과 허리 통증이 악화됐고 2달 만에 퇴사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주간 근무 중심의 소규모 오피스텔 경비직으로 옮겼습니다. 급여는 조금 줄었지만 생활 리듬이 안정됐고 더 오래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 자체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현장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어느 회사와 체결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월급과 지급일,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확인하십시오. 주간과 야간의 휴게 시간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휴게 공간이 실제로 쉴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보십시오. 하루 순찰 횟수와 분리수거 업무량을 물어보십시오. 주차관리, 택배, 청소 보조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4대 보험과 퇴직금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근무복과 신임 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서류에 휴게 시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휴게 시간 중에도 계속 경비실을 지켜야 하고 전화와 출입자를 응대해야 한다면 실제로 자유롭게 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교대 시간에 현장을 방문해 단지 규모와 경비실 환경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60대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단순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필요한 경쟁력은 젊음만이 아닙니다.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출근하는 성실함, 주민의 말을 차분히 듣는 태도, 이상 상황을 놓치지 않는 관찰력, 자신의 권한을 구분하고 관리사무소에 정확히 보고하는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신임 교육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에 맞는 근무 형태를 정하고 고용24와 중장년 네일센터, 지역 일자리 센터를 함께 활용하십시오. 집 바로 앞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대중교통으로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는 범위까지 지원 지역을 넓혀보십시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학교, 병원, 상가, 공장, 주차관리 일자리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채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찾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60대라는 나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지원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건강을 점검하고 교육을 확인하고 면접 답변을 준비한 뒤 현실적인 조건의 현장에 꾸준히 지원한다면 경력이 없는 60대에게도 새로운 일자리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파트 경비원 취업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이, 건강과 야간 근무, 신임 교육, 면접, 실제 업무 강도. 현재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은 신규 지원자가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만 특정 아파트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적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머니핀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